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9살 김태수입니다. 3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늙은이에요. 오늘은 제가 왜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에 돌아오면 물가도 싸고 의료보험도 좋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요. 막상 와보니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1년을 살아보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해 드릴게요.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평범한 미국 일상이었죠. LA 코리아타운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 순자가 돌아간 지 5년째였는데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마트를 운영했는데 은퇴한 후로는 시간이 너무 많았죠. TV 보고 산책하고 도서관 가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한국 사람들 모임에 나가기도 했지만 다들 바쁘고 저만 한가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아들 준호는 한국에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보는 게 고작이었거든요. 전화는 자주 했지만 시차 때문에 맞추기도 어려웠고요. 아버지 언제 한국 오실 거예요? 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소포를 받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나? 포장을 뜯어보니 아들이 보낸 김치와 멸치젓이었어요. 냄새를 맡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한국 음식, 한국 사람들, 한국어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그리웠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한국에 가서 살면 어떨까? 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버지, 당연히 좋죠. 가족이 함께 있어야죠.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목소리에 기쁨보다는 부담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놀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진짜로 한국 오실 생각이세요? 응,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 그럼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까 말까 고민 중이야. 일단 임대를 놓고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해. 아들은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와서 적응해 보시고요. 그 말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넘어갔어요. 한국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30년치 짐을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민 초기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한국이 그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네요. 미국 집은 결국 임대를 놓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적응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전세집을 구해줬어요. 아버지, 저희 집 근처로 구했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였는데 꽤 괜찮아 보였어요. 미국 돈으로 치면 20만 달러 정도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30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죠.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영어보다 한국어가 들려오니까 신기했어요. 아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늘어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졌더라고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포옹을 하는데 아들이 많이 야위었다는 걸 느꼈어요. 차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많이 변했어요. 특히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는데? 뭐든지 비싸요. 아버지 놀라실 거예요. 그때는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앞으로 제가 겪을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죠. 아들이 가전제품까지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아버지, 일단 며칠 쉬시고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며느리도 인사를 왔어요. 아버님, 한국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눈빛이 환영한다기보다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많았어요. 손주들도 봤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온 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첫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밥도 먹고 손주들과도 놀고요.
3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빴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그래서 동네를 구경해 보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장을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과 한 봉지가 1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3달러면 살 수 있는 양이었는데요. 고기값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우는 100g에 10,000원이 넘더라고요. 미국에서 스테이크 살 때보다 더 비쌌어요. 이게 정말 한국 물가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을 보고 나니까 1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어요. 미국에서 일주일치 장볼 돈으로 2에서 3일치밖에 못 샀더라고요.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의료비는 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미국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뇨와 고혈압 약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약은 뭐 드시고 계세요? 처방전을 보여드리니까 한국 약으로 바꿔주셨어요. 일단 한 달치 드려볼게요. 약값을 계산하는데 3만 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보험 적용해서 20달러 정도였는데 비슷했죠. 이 정도면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MRI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보험 적용되니까 큰 부담 없으실 거예요. 20만 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보험이 있어도 300달러 정도 들었으니까 훨씬 쌌죠.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였어요. 한 번에 5만 원씩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씩 가야 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미국에서는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됐는데 여기서는 본인 부담이 많았어요. 아, 이래서 아들이 물가 얘기를 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생활비는 어때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 얼마나 드세요? 계산해서 말해줬더니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넘겠어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었는데 한국은 달라요. 아껴서 써야 해요. 그때 아들 얼굴에서 걱정이 역력히 보였어요. 제가 경제적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했어요. 마트 대신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외식도 줄였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30년간 미국에서 살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옛날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연락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만난 몇 명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격세지감이었어요. 태수야, 너 미국에서 잘 살았지? 그냥 그렇게 살았어. 요즘 한국도 힘들어.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팍팍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들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처럼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5천 원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스타벅스 커피와 비슷한 가격이었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요즘 커피도 비싸졌어. 예전에는 1,000원이면 됐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다르다는 걸요. 30년 전 제가 떠날 때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한국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실감했죠. 아들에게도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생활비는 예상보다 많이 들고. 그렇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요. 뭔가 어정쩡한 상황이 된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미묘했어요. 처음에는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 돌봐주려고 해도 육아 방식이 달라서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버님,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도우려는 건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가는 거였죠. 그러던 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죠.
응급실비, 검사비, 입원비 다 합쳐서 300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 적용돼서 그 정도였는데 적용 안 됐으면 1000만 원 넘게 나올 뻔했죠. 미국에서라면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됐을 텐데요. 아들이 병원비를 대신 내줬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고마웠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부담을 준 거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 말에서 솔직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집에 와서 혼자 계산해 봤어요. 한 달 생활비 200만 원에 의료비까지 더하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받는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미국 집 임대료로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세금이나 관리비 빼면 많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몇 년 못 가서 저축이 바닥날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느리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어느 날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살 거예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어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 밤에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저 자신도 편하지 않고 이게 제가 꿈꾸던 고향에서의 노후인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어때? 적응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럴 줄 알았어.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갑자기 적응이 되겠어?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미국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모든 게 미국식으로 굳어져 있었죠.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한국에 온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다니.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이대로 가면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제 저축도 바닥날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될 거였어요. 며칠 더 고민한 후에 결정했어요.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준호야, 아빠랑 이야기 좀 할까?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어떤 점이 어려우세요?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물가 부담, 의료비 부담,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아들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마음도 복잡할 거였어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고. 그런 갈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며느리도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더 잘해드릴게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충분히 잘해줬어. 다만 아빠가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1년을 살아봤는데도 이 정도면 더 기다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아들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아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 그런 거였죠. 대기업 과장이어도 아파트 대출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감당하기 벅찬 상황. 거기에 저까지 부양하기에는 버거운 거였어요. 며칠 후에 미국행 항공편을 검색해 봤어요. 편도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긴 했지만 계속 여기서 돈 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미국 집 관리해 주던 친구한테도 연락했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런데 정말 돌아와? 응, 한국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본인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지. 아들에게 최종 결정을 알렸어요. 준호야, 아빠 다음 달에 미국으로 돌아갈게.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편하신 게 최고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진심 어린 말이었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뜻이겠죠.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또 언제 와요? 방학 때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놀러와. 약속이에요? 응, 약속이야. 짐을 싸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후회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계속 아쉬움이 남았을 테니까요. 이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게는 미국이 더 맞다는 것을. 공항에서 아들 가족이 배웅을 나왔어요. 아버지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너희들도 건강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자주 연락드릴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1년 만에 다시 떠나는 거였어요.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데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이곳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친구가 잘 관리해줘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익숙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며칠 후에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한국에서 1만 원 하던 사과가 여기서는 $3였어요. 고기도 훨씬 쌌고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절반 정도 들더라고요. 병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험이 잘 돼 있어서 부담이 거의 없었죠. 한국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안도감이 컸죠. 물론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경제적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훨씬 나았어요. 몇 주 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아빠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 다행이에요. 거기서 편하세요? 응, 역시 내가 살던 곳이 편해. 아들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내년에 저희가 놀러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과소평가했죠. 한국은 분명 제 고향이지만 이미 저에게는 미국이 더 익숙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물가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건 정신적인 부담이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화상통화로 손주들과 자주 대화해요. 할아버지 언제 또 한국 와요? 할아버지가 늙어서 여행하기 힘들어졌어. 대신 너희가 와. 네, 꼭 갈게요. 이게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서로 왕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이 살면서 서로 부담이 되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그리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 생활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꿈만 같아요.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후회는 없어졌으니까요. 이제는 여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해요. 건강 관리 잘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에게도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아버지 몸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해라. 네, 아버지도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가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워요. 서로 걱정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이게 나이 들어서의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한국의 높은 물가, 의료비 부담,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게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었어요. 고향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곳이지 반드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도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특히 김치찌개 냄새나 한국어 대화가 그립죠. 하지만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단순히 경제적인 계산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소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적인 능력은 다른 문제니까요.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고향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제가 1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입니다.